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 손으로 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 피아노를 쳤지만 집이 어려워지고 나서는 피아노를 팔게 되었고, 그 후 어른이 된 나는 피아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한 사이트에서 중고 피아노를 구매했다. 드디어 기대하던 피아노가 집으로 배달되었고, 고급스럽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것에 비해 가격이 꽤나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피아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일매일 피아노를 쳤다. 아르바이트로 무리를 해서 그런지 아직도 꽤나 몸이 피곤하고 처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나는 피아노를 치려는데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를 않았다. 중고라서 AS를 맡길 수도 없고 다른 업체에 맡기면 또 돈이 들어갈 것이다. 우울해하고 있는 나의 눈에 피아노 옆에 붙어있던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스티커에는 AS를 해준다는 말과 함께 연락처가 쓰여 있었다. 난 기쁜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고 한 여자가 받았다. 여자는 금세 우리 집으로 도착했고 그 여자는 수리를 하게 잠깐 거실로 나가 있으라고 말했다. 내가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여자는 다 고쳤다는 말을 하며 거실로 나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피아노를 쳐보니 정말 고쳐져 있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여자는 다음에 또 고장나면 편하게 전화해달라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나는 다시 피아노를 신나게 치기 시작했다. 나는 요새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쓰러지는 일도 잦아졌다. 덕분에 외출을 자주 하지 못했고 심심했던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피아노를 쳤다. 그렇게 치다 보니 어느 순간 또 피아노는 고장이 나 있었다. 난 그 여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했고 그 여자는 금세 집으로 찾아왔다. 그 여자가 저번처럼 방에 들어간 후 생각했다. 저번처럼 쉽고 빨리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리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볼까? 저기... 방문을 열자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빨간 액체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너무 놀랐는지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뿌얘지는 기분이었다. 내 인기척을 들은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나는 아득해지는 정신 속에서 그녀의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다. 아쉽다. 신선한 상태로 더 즐기고 싶었는데. 해석. 여자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특수한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건반의 끝에 미세한 가시를 통해 사람의 손가락에서 피를 아주 조금씩 빼내 줄을 타고 흐르게 만든 후 통에 피를 모았습니다. 통에 피가 다 차면 피아노는 연주를 멈추게 되었고 피아노를 사간 사람은 피아노를 고치기 위해 여자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피아노를 사간 피를 공급하던 사람에게 정체를 들키거나 더 이상 피를 줄 만한 상황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남은 피를 모두 먹어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아노를 팔아 새로운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아내는 참 사랑스럽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내가 학생 때였다. 나는 그때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여자친구가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알게 됐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일이다. 난 내 여자친구가 참 착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그런 이면이 있을 줄이야. 나는 여자친구에게서 그 아이를 지켜냈고 그 후 사랑을 키워나가 그녀와 결혼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왜 갑자기 추억 회상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옛날 카메라에서 전 여자친구와 찍었던 사진들을 발견하고 나서 꽤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뭐 다 지난 일일 뿐이다. 더 이상 나쁜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그녀도 분명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날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울고 있었다. 자세히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녀의 뺨이 부어 있었다. 계속 추궁하자 그녀는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다. 내 전 여자친구가 아내를 찾아와 나와 헤어지라고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난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당장 찾아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 무섭다며 제발 그냥 넘어가달라고 애원했다. 정말 지긋지긋한 여자다. 나이를 먹고도 어쩜 이렇게 유치할 수가. 나는 갑자기 학창시절 내 아내에게 심한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연기하던 전 여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고 너무 역겨웠다.
다음날 나는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불러세웠다. 내 학창시절 동창이었다. 나는 그 친구와 꽤나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잔 하러 갔다. 그동안 밀린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나는 어제 전 여자친구가 아내를 찾아가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너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모르는 것 같은데 걔 죽은 지 꽤 오래됐어. 해석. 아내는 학창시절 주인공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곁에는 언제나 여자친구가 있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주인공 사이에 오해를 만들었고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혐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계획대로 주인공은 여자친구와 멀어졌고 그 틈을 타 아내는 주인공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긴 남편을 보고 아내는 또다시 질투심이 났고 전 여자친구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녀가 자신을 협박한 것처럼 꾸며 남편에게 또다시 그녀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제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까지의 그녀와 앞으로의 그녀를 다시는 완벽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임이 있는 날이다. 그들과는 처음 만나기로 한 날이다. 신경 써서 준비하느라 조금 늦고 말았다. 나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인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들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래도 잘 찾아와서 다행이다. 난 조금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헤맸어요.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입을 열었다. 자, 이제 다 모였네. 우리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랑 조금 다른 걸 해볼까? 다른 거 어떤 거요? 오늘 있었던 행복한 일 이야기하기 어때? 사람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길에서 5만 원을 주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항상 실패하던 팬케이크가 처음으로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이 월급날이라 받은 월급을 어머니께 다 드렸어요. 여러 사람을 거쳐 내 차례가 왔고 나는 생각해놓은 것을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죽을 만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차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에 보이던 하늘이, 너무 오랜만에 본 하늘이 눈부시게 예뻐서 행복했어요. 다들 내 말에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해석. 주인공이 나간 모임은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세상에서만 소통하다가 오늘 다 같이 생을 마감할 것을 약속하였고 주인공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인공은 오늘 중 가장 행복했던 일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예쁜 하늘을 본 것.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 자체였고 사람들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쇠로 된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나는 매일 목티를 입고 다닌다. 쇠로 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며칠 전부터 동네에 살인마가 출몰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미친 사람이 겁이 난다. 그들이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두렵다. 살인마가 나타나는 거랑 쇠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고 묻는다면 사람의 경동맥을 끊는다면 짧으면 12초 혹은 1분 이내에 죽음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나를 보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들과 비슷해야 하기 때문이다. 잔뜩 꼬여버린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면 겉모습이라도 비슷해 보여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살인마에게 공격당하기 쉽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들과 비슷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는 순간 순식간에 배제되고 말아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잠시 깊은 곳 어딘가에 묻어두어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겨운 일, 기계적인 미소, 예의 없고 꼰대 같은 상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식까지 잡혀버렸다. 영겁의 시간이 지나고 회식이 끝났을 때는 이미 새벽이 되어버린 시간이었다. 나는 알딸딸해진 몸을 이끌고 내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자꾸만 따라왔다. 기분 나쁜 불안과 의심이 피어올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아니라고 되뇌이며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그 사람은 나에게 점점 가까워졌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내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힘없이 쓰러졌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내버려 두라고 절규했다. 놀란 마음을 완벽히 추스를 새도 없이 난 다시 나를 쫓아올 살인마를 피해 집으로 도망쳤다. 계속 도망쳤다. 해석. 그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남들처럼 돈을 벌고 살아가기 위해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료하지 못한 정신병은 숨기면 숨길수록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 거라는 망상에 빠졌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우리 아빠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해.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나를 깜짝 놀래켜. 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가끔 내 방에 들어와 나를 안고 숨죽여 울고는 했어. 난 오늘부터 목표가 생겼어. 나도 아빠에게 그런 기분을 느껴보게 할 거야. 응원해줘.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깜깜한 옷장 안에 숨어있다가 아빠를 놀래켰어. 근데 아빠는 내 머리를 쥐어박기만 했어. 조금 아팠어.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지.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은 아빠가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비누칠을 해놔서 미끄러지도록 했어. 아빠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넘어진 후에 씩씩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왔어. 나는 잠도 못 자고 계속 맞았어. 너무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놀란 것 같았으니까 괜찮아. 8월 22일 토요일. 내가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 아빠가 괴물로 변하는 물약이 있는데 그건 아빠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걸 다 버려버리면 아빠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 나는 바로 그 일을 했고 잠시 후에 아빠는 붉은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내 방문을 벌컥 열었어. 아빠의 두 손이 내게로 향했고 난 졸리진 않았지만 눈이 졸린 듯이 점점 감겨왔어. 점점 다 흐릿해져. 있잖아, 나 드디어 아빠를 놀래키는데 성공했어. 어떻게 했냐고? 나는 한참을 자다가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방에 있는 아빠에게 찾아가니까 아빠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하얗게 하고 구석으로 가서 몸을 덜덜 떨더라고. 그렇게 놀라고 겁에 질린 모습은 처음이야. 한동안, 아니 계속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석. 아빠가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는 것은 항상 주인공과 엄마를 향해 폭력을 휘둘러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게 하고 싶었던 주인공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아빠의 술을 버리고 나서 화가 잔뜩 난 아빠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주인공의 영혼이 아빠를 찾아갔고 아빠는 죽은 딸의 영혼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를 찾아가 놀래킬 것입니다. 영원히 그를 놀래킬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을 잃었어. 온 가족이면 누구냐고? 일단 새아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다혈질적이고 무자비해. 매번 말도 안 되는 도박에 끼어들어 돈을 잃는 게 일상이었어. 그리고는 항상 해롱해롱한 눈을 하고 집에 돌아와 화풀이하듯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지. 그리고 다음 날이면 항상 무릎을 꿇고 불쌍한 척하며 말했어. 실수였어.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 퍽이나 그러겠네. 그리고 엄마는 참 착했어. 바보 같을 정도로. 엄마는 항상 참으라고 했어. 새아빠가 엄마를 때렸을 때도 아빠가 그냥 실수한 거라고 말했어. 새아빠가 나를 더듬는다고 털어놓았을 때도 그냥 실수일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나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동생 셀리야. 항상 내 물건을 탐냈어. 내 물건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자신이 갖지 못하게 되면 망가뜨렸어. 그리고 항상 사랑스러운 말투로 말했어. 미안 언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그래서 나도 실수로 아빠의 서재에서 총을 꺼냈어. 그리고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어. 그리고 실수로 가족들의 머리를 날려버렸어. 이것들은 모두 고의가 아니었으니 다들 날 이해해주겠지? 그러면 난 다시 행복해질 거야. 분명히. 해석. 주인공은 가족들의 뻔히 보이는 고의성과 방관을 실수라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행위에 진절머리가 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실수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을 모두 없애기로 마음먹었고 그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주인공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